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패키지가 제공하는 맵2 계열의 함수와 pmap 계열의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패키지 주력 함수인 맵 계열의 함수는 다른 강의를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맵 계열의 함수는 하나의 입력값에 대해서 함수를 반복 적용해 줍니다. 오늘 살펴볼 맵2 계열의 함수와 pmap 계열의 함수는 여러 개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반복 적용해 줍니다. 맵2 계열의 함수와 pmap 계열의 함수는 맵 계열의 함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맵 함수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저 세 개의 원소의 10%씩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맵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적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A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는 반복 적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을 함수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지금 하려는 작업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원소의 10%씩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로 전달받은 x에 10%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1.1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함수는 x인수로 전달받은 값에 1.1을 곱해서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이 맵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인수 .x의 인수에 주어진 데이터셋의 각 원소를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f에 지정된 함수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 함수에 전달되는 x에는 입력으로 지정된 이 데이터셋의 각 원소가 차례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전달된 원소에 1.1을 곱해갖고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반환되는 값은 원래의 입력 데이터셋과 동일한 구조로 반환이 됩니다. 원래 입력 데이터셋이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맵 함수도 동일하게 3개의 원소를 갖는 이러한 리스트 구조로 결과를 반환을 해줍니다. 지금 살펴본 이 맵 함수는 보신 것처럼 하나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반복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반복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 다루게 될 맵2 계열의 함수와 pmap 계열의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맵2 계열의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반복 적용할 때 사용을 하고 pmap 계열의 함수는 3개 이상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반복 적용할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에서 이 에스테리스크 부분은 맵 계열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수행 결과를 반환하는 데이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LGL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INT라든가 혹은 DBL이라든가 혹은 CHR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함수 수행 결과를 논리 벡터, 정수 벡터, 실수 벡터, 그리고 문자 벡터로 반환을 해줍니다. pmap 계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map 계열 함수에도 역시 함수 수행 결과를 논리 벡터로 반환할지 혹은 정수 벡터로 반환할지 혹은 실수 벡터로 반환할지 혹은 문자 벡터로 반환할지를 결정해서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맵2 계열의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맵2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을 받아 쌍을 이룬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 개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쌍을 이룬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작업을
map2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map2 함수에는 map 함수와 유사하게 인수를 지정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셋을 입력을 받는 인수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x 인수와 .y 인수에 같은 길이의 리스트 또는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x 인수의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서 a를 지정을 하고 .y 인수의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서 b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f 인수에는 반복 적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수행할 작업 내용을 함수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수행할 작업 내용은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함수 내의 인수는 지정된 데이터셋의 위치에 의해서 참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수로 first, second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first에는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요 A 데이터셋이 대응이 되고 second 인수에는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B 데이터셋이 대응이 됩니다. first와 second 두 개의 인수를 이용해서 실제 할 작업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cond에서 first를 빼갖고 두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포뮬러 형식을 이용하면 반복 적용 함수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부분에서 펑션 부분을 없애고 함수의 실제 부분만을 틸다를 붙여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조하는 두 개의 인수는 .x와 .y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y가 두 번째 데이터셋인 b가 되고요. .x가 첫 번째 데이터셋인 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데이터셋의 각 원소에서 첫 번째 데이터셋의 각 원소를 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x와 .y는 이제 함수로 넘겨줄 리스트 또는 벡터의 개별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ap2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 적용된 함수로부터 반환된 값이 모두 동일하게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map2 dbl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p2 dbl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리스트가 아닌 벡터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반복 적용할 함수에는 필요로 하는 인수를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할 인수는 세 번째 인수인 반복 적용 함수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분포로부터 무작위 난수를 추출하는 rlom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추가로 인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map2 함수에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로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셋을 지정하고요. 세 번째 인수로서 사용할 함수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 rlom 함수의 도움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rlom 함수에는 인수를 어떻게 받냐 하면은 세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 n은 추출할 표본 크기고요. 두 번째 인수 미는 평균이고 세 번째 인수 SD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는 정기 분포로부터 n개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주는 게 rlom 함수입니다. 그래서 rlom 함수의 이 b하고 a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응이 되고 세 번째 인수로서 n인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표본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ap2 함수는 B 데이터셋에 있는 값을 평균으로 사용하고 A 데이터셋에 있는 값을 표준 편차로 사용해서 총 5개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알럼 함수는 아까 보신 대로 추출할 표본 개수, 평균, 표준 편차 등 3개의 인수를 갖습니다. 이 map2 함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수의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반복 적용 함수, 여기서 이제 알럼 함수가 되겠죠. 그 반복 적용 함수인 알럼 함수 뒤에는 추가 인수로서 추출할 표본 개수를 이와 같이 지정을 합니다. 루프를 돌면서 값이 변하는 인수, 여기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 값이 변하는 인수는 반복 함수 앞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값이 변하지 않는 인수, 여기에서는 추출할 표본 개수가 되겠죠. 이 값이 변하지 않는 인수는 이와 같이 반복 함수 뒤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map2 함수가 하는 이 작업은 알럼 함수를 3번 반복해서 실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알럼 함수를 3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작업을 map2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알럼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 3개의 알럼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min 인수와 sd 인수의 값은 앞서 생성했던 B 데이터셋과 A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이 B 데이터셋과 A 데이터셋은 map2 함수의 .y 인수와 .x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알럼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평균 10과 표준 편차 1은 B 데이터셋의 첫 번째 원소와 A 데이터셋의 첫 번째 원소로부터 가져온 거고, 두 번째 알럼 함수의 평균 20과 표준 편차 2는 B 데이터셋의 두 번째 인수와 A 데이터셋의 두 번째 인수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럼 함수의 평균 30과 표준 편차 3은 B 데이터셋의 세 번째 원소와 A 데이터셋의 세 번째 원소로부터 가져온 것이고요. 이렇게 두 데이터셋의 각 원소로부터 가져온 값을 알럼 함수의 차례대로 지정을 해서 실행한 결과는 앞서 map2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한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활용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변속기 유형별로 연비와 무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회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회귀 모델을 바탕으로 변속기 유형별로 연비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분할된 2개의 서브셋을 생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2개의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2개의 서브셋을 만들기 위해서 스플릿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스플릿 함수의 집단 변수로서 변속기 유형을 나타내는 AN 변수를 지정을 하면은 MT-CARS 데이터셋은 이와 같이 2개의 서브셋으로 분할이 됩니다. 첫 번째 원소는 0 원소이고요. 이 0은 자동 변속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는 1 원소이고요. 이것은 수동 변속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스트 구조로 2개의 원소의 자동 변속기 유형의 데이터셋과 수동 변속기 유형의 데이터셋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서브셋 데이터를 map 함수로 넘겨주게 되면은 2개의 서브셋별로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회귀 모델을 만들어주는 lm 함수를 적용을 해서 두 개의 서브셋별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model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맵 함수에서 반복 적용을 함수로서 lm 함수를 지정을 하고요. mpg 즉 연비를 종속 변수로 하고 wt 즉 무게를 독립 변수로 하는 그러한 회귀 분석을 실행을 합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점을 지정을 해서 앞서 두 개로 분할된 서브셋 데이터가 전달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맵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서브셋별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저장이 되겠죠. 앞서 서브셋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소 0원소에는 자동 변속기의 회귀 모델이 저장이 되고요. 1원소에는 수동 변속기의 회귀 모델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회귀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구축한 회귀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예측값을 구한 함수는 predict라는 함수입니다. 이 predict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회귀 모델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수에는 예측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반복 적용할 함수가 이 predict 함수이고 이 predict 함수가 두 개의 입력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map2 함수가 적절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p2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동 변속기 유형의 회귀 모델과 수동 변속기 유형의 회귀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의 연비를 변속기 유형별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map2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모델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두 개의 서브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 적용할 함수로 predict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map2 함수에 지정된 이 두 개의 인수가 predict 함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models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회귀 모델과 by.am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서브셋이 predict 함수에 반복해서 적용이 돼 갖고 변속기 유형별로 이러한 예측값이 추출이 됩니다. 첫 번째 원소에는 자동 변속기 유형에 대한 예측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원소에는 수동 변속기 유형에 대한 예측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predict 함수를 두 번 실행한 것과 똑같죠.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모델 원소에는 두 개의 회귀 모델이 있죠. 0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 회귀 모델이 됩니다. 이걸 첫 번째 인수로 주고 그리고 by.am 데이터셋은 역시 두 개의 서브셋이 있죠. 0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의 서브셋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 변속기 유형에 대한 예측값을 predict 함수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predict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아까 map2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코드로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값이 3개 이상일 때는 pmap 계열의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위해서 pmap 함수를 이용하여 3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을 받아 쌍을 이룬 세 값의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pmap 함수는 3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을 받기 때문에 앞서 생성했던 2개의 데이터셋에 추가로 세 번째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map 함수의 첫 번째 인수 .l 인수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함수로 넘겨줄 인수값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세 개의 데이터셋 A, B, C를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f 인수에는 반복 적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을 받아 쌍을 이룬 세 개의 값의 합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합을 계산해주는 sum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함수에서 처리할 인수의 개수가 됩니다. 결과는 이와 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반복 적용된 함수로부터 반환된 값이 지금은 모두 동일하게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pmap dbl 함수를 이용하면 결과를 벡터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map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즉 .f 인수에 사용자 정의 함수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할 때 함수 내의 인수는 지정된 데이터셋의 위치에 의해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함수 내에 지정된 세 개의 인수 first, second, third는 각각 A 데이터셋, B 데이터셋, 그리고 C 데이터셋에 매칭이 됩니다. 그럼 이 함수가 하는 작업은 두 번째 데이터셋인 B 데이터셋의 각 원소에서 첫 번째 데이터셋인 A 데이터셋의 각 원소를 빼고 세 번째 데이터셋, 즉 C 데이터셋의 각 원소를 더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ap 함수는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죠. 포뮬러 형식을 이용하면 반복 적용할 함수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포뮬러 형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뮬러 형식으로 함수를 지정할 때는 함수 내에서 참조하는 인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2는 두 번째 데이터셋, 즉 B를 나타내고요. .1은 첫 번째 데이터셋, 즉 A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3은 세 번째 데이터셋인 C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뮬러 형식으로 함수를 지정을 해도 앞서와 똑같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원소에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를 매칭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작업을 약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지정을 할 때 각 원소에 이번에는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A 데이터셋에는 알파란 이름을 부여를 하고요. B 데이터셋에는 베타란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C 데이터셋에는 감마란 이름을 부여를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셋에 원소에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셋의 원소에 이름이 있으면 함수 내에서 참조할 때 이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내에서 인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인 함수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펑션 함수에 정의된 이 인수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위치에 관계없이 베타, 알파, 감마에는 데이터셋을 빼고 더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앞서와 동일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셋에 반복 적용 함수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위해서 이런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는 함수를 정의해서
플러스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pmap dbl 함수를 이용해서 앞서 정의했던 3개의 데이터셋을 인수로 주고 플러스 함수를 반복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수로 주어진 데이터셋은 3개의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는데 플러스 함수에서는 2개의 인수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함수를 정의할 때 가변적인 인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인수를 나타내는 점점점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요. 새로운 함수를 플러스 2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펑션 함수 내에서 혹시 모를 세 번째 인수를 대비해서 점점점을 가변적인 인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함수를 pmap dbl 함수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앞에 데이터셋이 3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 map2 함수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달리하며 정기분포로부터 무작위 표본을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pmap 함수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표본 개수도 변화시켜가며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pmap 함수로 넘겨줄 데이터셋을 리스트 구조로 정의를 합니다.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주는 알롬 함수에서 사용할 인수값을 이와 같이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표본 크기 여기 3개를 리스트 구조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pmap 함수로 넘겨주면서 알롬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표본 크기가 변화해 가면서 알롬 함수로부터 값들이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원소의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원소에 있는 이 값은 평균 0 그리고 표준편차 1인 그러한 정기분포로부터 1개의 표본이 추출된 겁니다. 두 번째 원소에 있는 이 3개의 값은 평균 5 그리고 표준편차 2인 그러한 정기분포로부터 3개의 값이 무작위 추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소에 있는 이 5개의 값은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3인 정기분포로부터 무작위 표본 5개가 추출이 된 겁니다. 이러한 작업은 알롬 함수를 3번 실행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pmap 함수 없이 알롬 함수만을 이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롬 함수를 3번 실행하면은 앞서와 똑같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인수값을 저장해서 pmap 함수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복잡해지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은 열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모든 열이 동일한 길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리스트 구조보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작업을 리스트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서 똑같이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새롭게 저장을 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pmap 함수를 호출해서 알럼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pma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리스트의 원소에 이름이 없으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위치에 의해서 사용할 인수를 매칭을 합니다. 따라서 알럼 함수를 호출할 때는 리스트 원소의 순서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작업을 한번 리스트의 원소에 이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에서 각 원소의 이름을 삭제를 하고 새롭게 데이터셋을 이렇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pmap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럼 함수의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은요, 알럼 함수에 지정되는 인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순서가 첫 번째는 n으로서 표본 크기고, 두 번째는 민으로서 평균이고, 세 번째는 sd로서 표준 편차입니다. 순서가 표본 크기,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로 넘겨줄 그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에 이름이 없으면은 이 첫 번째 것은 알럼 함수에서 뭘로 인식을 하냐 하면은 표본 크기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 것은 평균으로 인식을 하고, 세 번째 것은 표준 편차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pmap 함수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이렇게 아무런 값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는 첫 번째 인수의 표본 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표본도 추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추출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 있는 이 값들을 보시면은 5개의 값이 추출이 되어 있죠. 그건 여기 있는 요 5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원소에 있는 10개의 값이 추출이 되어 있는데 역시 첫 번째 원소에 있는 요 세 번째 값 10이 표본 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0개의 표본 크기가 추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이 값들은 여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있는 것을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사용해서 추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리스트에 원소에 이름이 없으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순서를 맞춰갖고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것이 표본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표본 크기가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표본 크기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평균이고 그 세 번째 있는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갖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알럼 함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것은 표본 크기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 것은 평균으로 인식하고, 세 번째 것은 표준 편차로 인식을 해서 알럼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앞서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의한 매칭은 코드를 매우 읽기 어렵게 만들고 지금처럼 실수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리스트의 원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 패키지가 제공하는 map2 계열의 함수와 pmap 계열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